채권하는 사람 오거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김훈의 칼의 노래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라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대단히 간결하지만 바다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었던 선조는 대단히 유약했고 우유부단했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온 천하가 임금의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전주와 담양을 지켜낸 의병장 김덕령은 주리에 틀려 죽었습니다.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으나 또 장수의 용맹이 두려웠습니다. 사직의 제단은 날마다 피해졌습니다. 이순신도 모함에 의해서 백의종군하곤 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치 성인처럼 알고 있는데 전쟁에 임하는 장수로서는 지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순신은 군의 기강을 해치는 부정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냉엄했습니다. 수군을 탈영해서 마을로 숨어든 병사 셋, 보리쌀 두어 가마를 받고 눈 감아준 아전 넷의 목을 베어 마을 정자 너머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군의 기강이 흐트러져서 외적과 도저히 대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명량해전, 명량해전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들은 아침에 왔다. 밀물 무렵에 바람은 잠들었다. 해가 떠오르자 아침 안개는 쓰러졌다. 보름서리에 북서밀물이 명량의 멱통에서 소용돌이쳤다. 허연 파도들이 출렁거리며 목포 쪽으로 물려갔다. 물보라가 날렸다. 이물에 덤비는 영류의 물결은 사나웠다. 물결은 길길이 뛰면서 앞쪽으로 달려들었다. 배에 부딪힌 물결들이 깨쳐나가면서 양쪽으로 달려들었다. 이물 쪽에서 흰 물보라가 칼처럼 일어나서 돛을 때렸다. 노를 질타하는 격군장들의 북소리가 다급해져 갔다. 북소리는 빠른 뇌고로 바뀌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이순신이 탄 대장함이 왜군들에 휩싸여서 홀로 전투를 하고 있을 때도 이순신의 장수들이 탄 배들은 대장함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군을 지휘하던 중군장 김음함, 거제현령 안희조차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초요기, 군이 탄 배를 오라고 하는 그 깃발이죠. 초요기를 세우자마 겨우 김응함과 안희의 배가 겨우 따라왔습니다. 이순신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목을 베고 싶었으나 전투가 코앞이라 차마 베지는 못하고 엄하게 꾸짖고 이들을 제1선에 세웁니다. 비로소 수군이 외적들과 접점을 하자 수군을 뒤따르던 어선들이 전선에 합류합니다. 이들은 무기가 없었겠죠. 낫과 돌로 싸우는 백성들은 오래지 않아서 외적의 칼에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겨우 버티고 나서야 명량의 물길이 바뀌기 시작했고 수군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00척에 이르는 왜군의 함선이 뒤엉겨지고 부서지면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에 길이 남는 명량해전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녹아 부서진 적선들은 물살 위에서 가랑잎처럼 맴돌며 뒤로 밀렸다. 날이 저물고 있어 더 이상 적을 추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단문으로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면사 두 글자만 적힌 면사청을 받던 날 이순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임금의 칼에 죽으면 적은 임금에게로 갈 것이고 내가 적의 칼에 죽어도 적은 임금에게로 갈 것이다.
적의 칼과 임금의 칼 사이에서 바다는 아득히 넓었고 나는 몸둘 곳이 없었다 라고 이순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셋째 아들 이면이죠. 면은 고향을 지키다 외적에 의해 21살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은 아산 고향에서 죽었다. 면은 어깨로 적의 칼을 받았다. 적의 칼이 면의 몸을 세로로 갈랐다. 죽을 때 면은 21살이었다. 혼이 나지 않았다. 김훈은 이순신의 심정을 이 아주 무미건조한 단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순신의 아픔이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전쟁에 죽어가고 벌어진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적나라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조선 계집과 포로들을 마차바퀴로 뭉개버리고 또 다른 고을에 조선 백성들을 끌어갔다. 적들이 지나간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적의 말똥에 섞여 나온 곡식 나달을 꼬챙이로 찍어 먹었다. 아이들이 말똥에 몰려들었는데 힘없는 아이들은 뒤로 밀쳐져서 울었다. 임진왜란에서 사직은 종묘재단 위에 있었고 조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의 노래는 이순신의 내면 묘사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의 고뇌와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그 문장을 담기를 원하는 김훈, 여러분도 한번 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는 별점은 별 4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